자, 이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길이 볼게요. 자, 길이 폭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박이 이렇게 있죠. 자, 길이는 자,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길입니다. 최대 길인데 자, 가령 이렇게 이제 돌출물이 있어요. 돌출물. 자, 돌출물 포함. 그렇죠. 자, 포함 제외 여부만 잘 구분하면 돼. 자, 본문 들어가서 자, 선체 고정된 돌출물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포함. 자, 포함해서 자, 선수란 머리 숫자, 선박의 머리 앞쪽을 말하고요. 다음에 선미란 자, 꼬리미 자, 배우 끝단을 말합니다. 뒷단을 말해요. 그렇죠. 자, 선수에서부터 선미까지 끝단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자, 폭 보겠습니다. 자, 폭이란 이제 양옆의 길을 말하죠. 양옆의 길인데 자, 선박은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좀 뾰족하고요. 그래야 이제 물을 잘 가르고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올수록 살짝 이렇게 이제 좀 모아진 형태를 하고 있어요. 모아진 형태를. 그러면 이제 폭이라 한다면 여기도 폭이 될 수 있고 여기도 폭일 수 있고 여기도 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 폭은 가장 넓은 폭을 말한다. 알았죠? 최대의 폭을. 그래서 본문에 자, 횡방향의 자, 외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깥쪽의 판을 말합니다. 겉껍질. 자, 외판에서부터 자, 외판으로부터 그죠?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자, 통항 분리제도 볼게요. 자, 통항 분리제도는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도로란 게 있죠. 네. 자, 바다 위에 자, 선박이 자, 한 방향으로만 일정한 방향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를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바다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정말 이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항법만 지킨다면. 네. 서로 이제 항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해하는 방법 규칙이야. 서로 간에 약속만 지킨다면 상관은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목포 항과 같이 항로를 지정해 놓고 자, 중앙 분리 대화 가치를 만들어 놔요. 지정을 해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도 우측 통항이죠. 그래서 목포항에 들어올 때는 자, 이렇게 우측으로 오고 자,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측 통항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통항 분리 제도입니다. 알았죠? 여기 통항 분리 제도야. 그러면 이제 통항 분리 제도 보겠습니다. 자, 결국 목적은 뭘까요? 지금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좀 얽혀 있으니까 사고 날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은 사고 날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동그라미 통항로를 설정한다. 보세요. 자, 통항로 하나. 자, 통항로 두 개. 이해했나? 자, 통항로란 아까 제가 건너뛰었던 정의죠. 위에 있나? 위 있잖아. 제한시계 위에. 아까 제가 건너뛰었죠. 자, 통항로의 정의는 이 통항로 안에서는 한쪽 단일 방향으로만 다녀야 합니다. 그게 통항로의 정의예요. 알겠나? 통항로 위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통항로의 정의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한쪽 방향으로만 단일 방향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즉 이 안에서는 빨간색 요 테두리 안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다니도록 정해진 그 항로를 우리가 통항로 한다. 이해했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항 분리 제도란 이러한 통항로를 이렇게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설정해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알겠나? 통항 분리 제도 볼까요? 통항 분리 제도 다시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향으로 자, 한쪽 방향으로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제조를 말한다. 알겠죠? 기억하시고. 자, 분리선 분리대. 자,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분리선 분리대가 뭘까? 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 알았죠? 자, 한번 볼까요? 비교를 해볼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폭이 있을 때 대역이라 표현하죠. 이렇게 폭이 있으면 분리대라 표현합니다. 자, 근데 아주 좁아요. 그냥 이제 분리 제도 자체가 이제 그 다닐 수 있는 선박의 항로가 좁아. 그러면 이제 요 폭을 넓게 만들 수 있었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선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분리선이 되는 거야. 분리선 분리대 똑같은 놈이다. 자 똑같은 친구들인데 다만 자 항로 폭에 따라서 그냥 사정에 따라서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고 분리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큰 차이는 없어. 구별할 필요도 없고. 알았죠? 자 분리선 분리대.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 빨간색 통항로, 초록색 통항로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분리선이 되겠다. 분리대가 되겠다. 자, 연안통항대 보겠습니다. 자, 연안통항대란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통항분리제도 있죠. 그러면 통항분리제도의 자, 외측 한계선이라면 어디 갔나? 외측 한계선이면 요게 각각 외측 한계선인가? 맞겠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로 우리가 이제 통항 분리제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령 여기에 육지 연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역이야.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이야. 다만 여기는 일반적인 큰 선박들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얕은 수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통항 분리제도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여전히 수역이죠. 자,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는 구역을 수역이라 한다. 수역. 그러면 이제 요 수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보세요. 뭐 연안 통항대. 자, 연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 연안을 말하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자, 연안 통항대란다. 알았죠? 자, 연안 통항대란 자, 통항 분리 수역에 육지 쪽 경계선 여기 육지 쪽 경계선이죠. 육지 쪽 경계선과 요 해안선 사이에 육지 해안선 그렇죠? 해안선 사이에 일정한 수역을 말한다. 연안통항대. 자 들어와서 자 예인선열 보겠습니다. 자 예인선 아까 배웠죠. 자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인선이라는데 보세요. 자 요거를 우리가 예인선열이랍니다. 이 전체를 알았나? 자 예인선열이란 자, 이 선단의 전체를 말한다. 오케이. 선단 정의. 자, 두 척 이상이 때부터 우리가 선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별거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예인선이 그 뒤에 또 연결해서 자, 요 앞에 있는 견인차와 같은 예인선이 얘 두 척의 피해인선을 끌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다. 자, 넘어갑시다. 자, 3조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진 않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배우는 해사안전법은 국내법이죠. 국내법. 자, 국내법은 당연히 우리나라 법이 미치는 범위까지 적용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자, 관할에 제가 이제 정의를 좀 해드렸죠. 자, 관할이란 법이 미치는 범위 말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관할이란 어디까지 말하냐? 여튼 다시 한번 설명. 대한민국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토에 준하는 우리나라의 바다가 있어요. 그냥 바다 땅이야 땅 우리 땅. 자 뭐라고 했죠? 영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영토 영해야. 땅 우리나라 땅 영토 우리나라 바다 영해. 근데 이제 이 영토하고 영해를 구분짓는 그 기준선이다 그랬어요. 기준선 준 빼라 그랬죠. 무슨 선이야? 기선이다. 그럼 이제 기선을 그어봅시다.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 해안선 자체를 기준선으로 그어버립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정확한 내용은. 그래서 이제 요 자체가 기선이 되는데 참고로 자 요 해안선이 직접 기선이 되는 것은 자 통상 기선이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남해안과 서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리아스식 해안 아주 울퉁불퉁하고 섬도 정말 많기 때문에 해안선을 그대로 기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정 지점을 연결합니다. 뭐 대부분 섬이에요. 자, 가령 섬, 암초 따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직선으로.
자, 직선으로 연결했으니 무슨 기선이야? 자, 직선 기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 여러분 배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기선을 기준으로 자, 몇 해리까지? 자, 12해리까지 우리가 영해한다. 어디에서? 기선을 기준으로. 다시 자, 기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까지? 자, 12해리까지 이른 수역 중에 자, 0해를 제외하니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나? 여기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자, 접속 수역이라 한다. 다시 자, 기선을 기준으로 몇 해리까지? 200해리까지. 200해리까지 이른 수역 중에 마찬가지로 0해를 제외한 수역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자, 베타적 자, 경제 수역이라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자, EZ라 한다. EZ까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EZ는 베타적 익스클러시브 경제 이코노믹 존이라 한다. 여기까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나라 관할이에요. 여기까지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여기다 추가로 좀 알아두면 좋겠는 게요. 자, 카메라 좀만 돌리시고. 어떤 얘기를 두고 싶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대륙붕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대륙붕이란 지금 여기서는 자, 간단하게 요 베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되는 그 해저 있죠? 해저. 자, 해저를 그냥 제가 대륙붕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자, 대륙붕까지가 우리나라 관할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해했죠? 자, 본문 들어가서 자, 적용 범위를 볼게요. 자, 1항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적용한다. 자, 1호 자, 대한민국의 영해 당연히 우리나라 관할이죠. 영해까지 이 법이 미친다는 얘기야. 그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내법이. 자, 내수 빠뜨렸네. 자, 내수 아까 기선 배웠나? 기선 배웠죠. 자, 기선 안쪽에도 이렇게 수역이 있나? 우리나라 본토하고요. 자, 그 섬 사이에 있는 수역들 있죠. 맞죠? 그리고 이제 바다와 연결되는 이렇게 이제 또 강이 있을 것이고. 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자, 내수로 합니다. 자, 뭐라 한다? 내수. 간단하죠? 안내자야. 안쪽에 있는 수역. 내수로 한다. 자, 영해하고 내수. 다만 자, 괄호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 자, 항행선박이 항행할 수가 없는 하천, 호수, 늪 등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지금 이 법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해사안전법이 주로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죠? 선박의 항행안전, 교통법 이런 내용 들어가겠다 했죠. 그러면 선박이 다닐 수 없는 곳은 포함 안 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선박이 안 다니는데 포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알았나? 제외한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영해나 내수 안에 있는 국적불문 모든 선박이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 자, 왜? 내구역이니까. 자, 내구역이니까 우리 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죠? 내구역이니까 우리 주법을 지켜라. 알겠죠? 그죠? 자, 따라서 자, 이어볼까요? 자, 대한민국의 영해나 자, 내수를 제외한 여기 있는 대한민국 선박. 자,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선박은 영해나 내수 밖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 말이 되겠죠. 당연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뭐 형법을 보면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이제 내용들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조에 나오는 뭐 기국주의 다 모두 연결된 내용이에요. 자, 기국주의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따라서 자, 3호에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도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참고로 자, 접속 수역은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일부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알겠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접속 수역은 자, 이 영해에 접해 있다는 표현의 접속 수역이야. 그냥 크게 우리나라 바다를 두 개로 나눠보자면 그냥 영해하고 그냥 배타적 수역이에요. 알죠? 여튼 다시 와서 이제 요 배타적 수역에 있는 자,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에도 적용한다. 여기까지 내구역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내구역, 우리나라 구역인데요.
여기 안에서 우리 관할 안에서 뭔가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지가 지고 가야죠. 우리 바다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했나? 자, 그리고 이제 4, 5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배타적 경제 수역 그리고 자, 대륙붕 아까 말씀드렸나? 자, 대륙붕. 자, 대륙붕에요. 대륙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심이 얕아. 자, 얕은 수역에다가 뭔가 시설물들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맞죠? 그런 시설들도 당연히 우리나라 구역 안에 있으니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법을 보든 자, 적용 범위를 묻는 문제들이 간혹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튼 이제 우리나라 법인 우리 관할이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옆에 6조 보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국가 해사 안전 기본 계획 있나? 6조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1항 볼까?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은 자,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옆에 기본 계획을 첫 번째 줄에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주어 물어봅니다. 주체. 그리고 주기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내용, 아, 기본 계획은 통상적으로 5년이구나라 생각하면 돼. 알았나? 그 밑에 이제 자, 시행 계획 7조까지 같이 볼게요. 자,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세우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 계획은 매년 한다라는 내용이죠. 맞나? 자, 시행 계획은 여러분들 어느 법을 보든 마찬가지로 매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법령들마다 이런 뭐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체가 다르겠고, 다음에 이제 요 주기가 조금씩 다르겠죠. 여러분들 이론서 맨 뒤편에 제가 요약집 있다고 그랬죠. 자, 요약집 잠깐 펴봅시다. 요약집 맨 뒤편 요약집 페이지로요. 자, 56페이지. 자, 거기 있나? 56페이지 봤어요? 자, 12번 내용. 자, 법령별 자 계획 비교라고 제가 해놨죠. 맞나? 다 보여요? 보이죠? 보인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시행권자별로 제가 이제 주로 구분해 놨을 겁니다. 그러면 자, 해양경비법, 자, 선박교통관제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 예방법까지만 시행권자가 해양경찰청장이고 자, 나머지는 다 시행권자 누굽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자, 시행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 소관부처입니다. 알았나? 자, 우선 해양경비법부터 연안사고 예방법까지 모두의 해양경찰청 소관법령입니다. 자, 소관법령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 해사법규죠. 당연하게도 소관부처가 대부분 어디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해양수산부겠죠. 그러니까 시행권자 누가 되겠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겠지. 그리고 오른쪽에 자, 주기가 5년, 10년별로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기가 몇 년이다, 5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은 10년짜리만 따로 외우면 되겠다. 알았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 다시 본문 가서 자, 페이지 넘기고 자, 이제 8조 가겠습니다. 자, 보호수역 나오죠? 자, 보호수역은 제가 OT 때 잠깐 예시를 들어서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느낌을 좀 모아볼까? 자, 보호수역, 뭔가 보호하기 위한 수역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호수역은 들어가면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벽, 우리가 들어가는 이벽이랍니다. 이벽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금지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금지를 풀어주려면 허가를 받아야겠다. 자, 그대로. 자, 이랑 자, 8조에 자, 표제 자체가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이벽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1항에 동그라미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 안전과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수역
이하 보호수역이라 합니다.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 보호수역 설정권자. 당연하게도 이 법 주체 누굽니까? 자,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2항에 자,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 설정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자, 장관의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장관한테 신고한다 이러면 안 돼. 알았죠?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네 줄 내용에서 이제 크게 뭐 바꿀 만한 핀트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역을 허가할 수가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보충 박스에 시행령 제5조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제5조에 이랑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보호수역을 설정하는 경우 자, 위치 범위를 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알리고 해도에 표시해야 되겠다. 자, 해도란 바다의 지도입니다. 자, 바다의 지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보호수역 들어가지 말라고 설정한 거잖아. 안 알렸어. 국민들 아무도 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몰라. 그럼 되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가면 안 돼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고시하고 바다의 지도, 해도에도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겠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 제5조. 자, 절차적인 내용이 많다 그랬죠. 자, 시행규칙 여러분들 그 뒤에서 이제 법령을 많이 배울 건데요. 배워가면서 시행규칙상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러이러한 무슨 행정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배웠던 내용 뭡니까? 보호수역에 들어가려면 허가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죠. 그럼 뭘 만들어야 돼? 신청서를 만들어야겠지.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자, 신청서를 언제 누구한테 며칠까지 제출한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알겠나?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실무적이고 절차적이고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1항에 자, 입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 두 번째 줄에 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 초심자들 특히 처음 배우는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헷갈립니다. 뭐 헷갈냐면 선생님 허가는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청장이 왜 나오죠? 위임해줬지. 알았죠? 알았나? 자, 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은요 해양수산부 장관 밑에 있는 그냥 하급자야. 알았나?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하급자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장관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야. 그럼 허가 때마다 장관 찾아가서 장관한테 직접 내야 되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허가와 관련된 절차는 그 지역별로 다 위임을 해주고 내가 만약에 목포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목포 관련 지방청장이 있겠죠. 자, 그 사람한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요. 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자, 지방청장과 이렇게 해양수산부 장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어요. 알았죠?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선지 아닙니까? 이러면 하면 안 돼. 그죠? 자, 본문 가서 자, 구조. 자, 보호수역에 입역 나와 있죠. 1항. 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역할 수가 있다. 원칙은 허가받아야 들어가죠. 근데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면 즉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면 허가 안 받아도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 통상 이런 사유들은요. 대부분 어쩔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들입니다. 알죠? 자, 사람이 죽어가요.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목포가 있는데 얘가 이제 빨갛게 쳐놓은 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수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선박이 여길 지나다가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우선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맞죠? 자, 병원으로 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요렇게 보호수역을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가로질러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먼저입니까? 이 룰이 먼저입니까? 대부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알았죠? 사람 먼저야. 자, 이런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들어가도 된다고요. 알았죠? 본문. 자, 선박이 고장이나 조정이 불가한 경우. 자, 비싼 사유입니다. 자, 선박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양사고로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자, 3호도 마찬가지야. 자, 인명을 구조하거나 여기 보호수역에 빠져있는 인명을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보호수역인데
사람 막 허우적대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보호구역에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들어가서 밑에 자 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업무한 경우 그냥 국가에서 한대요. 업무를 한대. 들어가 된다는 얘기야. 자 들어서 자 요 안에 있는 요 해양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관에서 들어간답니다. 그것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자 1호부터 5호까지는 들어가도 괜찮다. 다만 옆에 가서 자 시행규칙 제 6조 자 내용 박스를 보면 아까 이제 바로 전에 배웠던 이제 구조 있죠. 허가 없이 들어가더라도 입역 통지는 좀 해줘야 되겠다. 왜 들어갔는지. 자 이거는 사후 통지입니다. 알았죠? 원칙은 사전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들어가더라도 사후 통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 보면 자 구조 1항이 아까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죠. 자 허가 없이 입역한 자는 그 사유를 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 지방적인 일은 다 누가 본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본다고요. 자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앞으로 제가 지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지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간단한 내용이죠. 자 10조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특정 해역. 자 여러분들 요 표제에서 오는 뉘앙스가 어떠죠? 교통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정해놨다. 이 말이 되겠죠.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교통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평소에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특별히 자 정해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했나? 자 그러면 자 사고 확률이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 라고 봤더니 자 1항 1호 2호를 먼저 봅시다. 어떤 곳입니까? 교통량이 아주 많거나 맞죠? 두 번째 자 거대해선 몇 미터? 200m. 자 그리고 위험한 물만선 아까 배웠죠. 위험한 화물이 싣고 가는 선박들. 그 옆에 자 고속력 객선 자 몇 노트 이상이었습니까? 15노트 이상이었죠. 자 이렇게 빠르게 다니고 선박이 많고 큰 선박들이 다니는 곳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놨다라는 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1항에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 누가 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음에 해당되는 해역에 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하 교통안전 특정 해역입니다.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설정권자 알아줘야 되겠다. 알아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3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알아야 되겠죠. 교통안전 특정 해역 어딘지. 자 첫 번째 여, 포, 부, 인, 울입니다. 자 우리 삼국지 여포 기억나죠? 그죠? 자 여포 부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포 부인을 기억을 해주고 여포 부인 울 기억해주세요. 그죠? 요거 그래서 사망의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요거 대통령령의 근거 네모 박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보충 박스 첫 번째 시행령 제 6조죠.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의 범위란 별표 1의 괄호 안에 있죠. 자 인천, 부산, 울산, 포항, 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 어디야? 여수, 포, 포항, 부산, 인천, 울산까지 알았죠? 까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항로 지정제도 기억나나? 기억나요? 기억나나?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1시간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부인이라고 그랬죠. 광부인. 자 그러면 요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항로까지 지정하는 제도도 운영할 수가 있다. 알았나? 그러면 이제 광부인 나왔죠. 여기 부인은 있네. 부인은 있네. 광 어디 있을까? 광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수하고 자 광양은 붙어 있고 자 초입까지 같은 항로를 이용해요. 알았나? 여수 광양 같이 붙어 있어요. 알았죠? 자 우리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여수항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수항 들어가는 길목과
광양항 들어가는 길목이 같아요. 같고, 자, 왼쪽을 꺾으면 여수항이고, 좀 더 직진해서 가면은 광양항입니다. 알았죠? 같은 길이야. 같은 길이야. 그래서, 자, 여수, 광양, 같은 항구다. 기억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항로 지정제도 아까 기억납니까? 항로 지정제도란, 자, 길도 지정해 놓고, 선속도 지정해 놓은 게 바로 이제 항로 지정제도 있다. 기억나나? 그러면 이제 암기를 좀 해줘야겠다. 자, 이 광양항을 들어갈 때는요, 자, 일반 선박 14노트로 운항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위험함을 운반 선박 있죠. 자, 위험함을 운반 선박 같은 경우는, 자, 12노트로 운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산 나왔죠.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자, 선박 구분 없어요. 자, 10노트로 운항을 해야 된다. 자, 추가적으로, 자, 이 광양여수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전라남도에서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산단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단지가 있거든요. 자, 화학단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원료 뭡니까? 석유입니다. 자, 석유. 일반적으로 석유를 실은 원유선은요, 아까 흙수 배웠나? 흙수 배웠어요. 자, 흙수가 아주 깊은 선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20m가 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TV 보면 아주 큰 선박 있죠? 여러분이 봤다고 하는 큰 선박들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선박들일 겁니다. 대부분. 컨테이너 선박. 자, 요즘 나온 컨테이너 선박은 400m가 덜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400m가 덜어 넘는 컨테이너 선박마저도 흙수가 한 15m 내지 16m밖에 안 돼요. 알았나? 그러면 요거 이제 20m 넘는 흙수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죠? 깊죠? 그래서 자, 이 여수 광양 들어가는 어떤 선박, 이런 흙수가 깊은 선박 위에서, 자, 뭘 운영하냐? 자, 심수심 항로를 운영합니다. 어디에? 광양항과 여수항을 들어가는 항로에. 알았나? 여기 부산 따로 없어요. 부산은 동해안 쪽이라 그냥 수심이 깊어요. 근데 여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남해안이나 요게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는, 자, 리아스식 해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수심이 낮다는 얘기야. 알겠나? 수심이 낮아요. 그래서, 자, 요 여수 광양 들어가는 길목에, 자, 이 수심이 깊은, 홀수가 깊은 선박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설 작업해 놓고, 수심이 깊은, 심수심 항로를 운영해도 한다. 알았죠? 자,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펴고.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자, 인천도 운영한다 그랬죠? 자, 인천. 자, 인천은 여기 있나? 맞죠? 여기는 이것만 구분해놨습니다. 자, 입항항로와, 자, 출항항로만 구분해놨어요. 자, 입항항로는요, 자, 요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출항항로는 나오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은 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입항항로는, 자, 동수도로 향하고요. 자, 동쪽에 있는 수도야. 우리나라를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죠. 자, 입항항로. 다음에 이제, 자, 서수로를 이용합니다. 서수도. 자, 출항할 때는 서쪽에 있는 수로 이용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기억, 보면, 자, 위에 10조 2항 갑시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 체크. 자,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 두 번째 줄에, 자,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추가적으로 뭘? 항로 지정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보충 박스 시행규칙 제7조. 자, 두 번째 표를 보면요. 자, 1항의 1호입니다. 우선 별표 2가 나오죠. 별표 2에 인천 먼저 나오고, 부산 나오고, 광양 나오나? 맞죠? 표 왼쪽에. 그래서, 자, 인천, 부산, 자, 광양이 바로 항로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항구가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자, 2호에, 자, 이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이제 항로 지정 제도를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항로를 지정하거나 선속을 지정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 자, 부산항 같은 경우는, 자, 선속을 몇 노트 말합니까? 10노트를 얘기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표에 있죠. 그리고, 자, 이론서 맨 아래야. 자, 광양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몇 노트입니까? 14노트죠. 14노트고, 괄호 안에
위험성 같은 경우는 12노트를 운용한다. 전혀 외우는데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왜? 광부인하고 14, 12, 10 그대로 순서대로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알았나? 광부인 14, 12, 10 따라합시다. 자는 사람 너무 많네. 따라합시다. 시작. 광부인 14, 12, 10. 자, 광부인 14, 12, 10. 오케이. 자, 지금까지 자다가 눈 뜨신 분들은 광부인 14, 12, 10만 기억해도 괜찮아. 자, 이걸 한 5분 동안 수업했으니까 5분 동안 졸아도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놀아서. 자, 별표 4. 다음 페이지. 자, 3호에. 자, 인천항 출입항로 나와 있나? 왼쪽 배. 자, 인천항 출입항로. 자, 1호 항법 1호 보겠습니다. 인천항의 첫 번째 줄에 입항동남 입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괄호에 동수도 항로라 되어 있죠. 동항로 기차 끝. 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 출항항로 서수도라고 되어 있죠. 자, 서수도 항로를 항해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자, 맨 아래 자, 광양항 출입항로가 되어 있나? 광양항 출입항로. 자, 3호 보이나? 아까 이제 수심이 깊은 선박을 잡으라는 데 있죠. 헐수제약선이라고 했죠. 그죠? 헐수제약선. 헐수제약선은 자, 깊은 수심 항로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된다. 즉 심수심 항로를 말한 거야. 자, 심수심 항로를 따라 운영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단서조항의 세 번째 줄. 다만 헐수제약을 받지 않은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깊은 수심 항로를 항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깊은 수심 항로는 누구만 이용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헐수제약선만 이용해야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자, 11조 보겠습니다. 자, 거대선 등의 항행 안전 확보 조치 보겠습니다. 자, 체크해야 되겠다. 서장. 자, 지금까지 주체가 누구였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해양경찰 서장이 뜬금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잘 외워주고 기억해주면 돼요. 알았나? 대부분의 주체가 누구라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근데 우리 해사안전법 내에서 해사안전법이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냐면 자, 교통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로교통 누가 책임지요? 경찰이 책임지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바다에서도 교통 안전과 관련된 그 업무 일부를 해양경찰이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업무에 나오기 때문에 해양경찰 한 번씩 툭툭 나오기도 한다. 기억하면 되겠다. 자, 본문 체크. 해양경찰 서장은 자, 거대선, 위험선, 고속선 등, 고속여객선 등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어디에서?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자, 항해하는 경우 마지막 줄에 선박 소유자나 선장에게 다음 사항을 명할 수가 있다. 자, 1호부터 6호까지 종종 물어봅니다. 다음 중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누가? 해양경찰 서장이 자, 선장이나 다음에 소유주에게 할 수 있는 조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묻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대로.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생각해보세요. 자, 배가 많이 다니는 구역이야. 많이 다니는 구역이야. 근데 자,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아침마다 안개가 껴요. 8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하세요? 8시부터 10시까지 통항을 피해주세요 라고 명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 그런 식이야. 생각해보게. 그래서 통항 시각을 변경할 수도 있다.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로를 변경할 수도 있다. 왜? 여기에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으니까 원래 항로는 여기인데 좀 우회해서 입항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당연한 주식들이야. 자, 세 번째, 제한된 시계. 아까 1호, 2호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죠? 그 시간에 제한을 시키고 다른 시간에 변경해서 이렇게 입항해 주세요. 자,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도 제한시킬 수가 있다. 통항량이 많으니까 선속을 좀 낮춰서 들어와 주세요. 자, 그리고 안내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에스코트 선박을 말합니다. 자, 안내선 뭐냐? 자, 이 선박이 들어올 때 앞에서 먼저 리드해 준 선박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안내선이란다. 그죠? 그래서 자,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안내선을 붙여서 미리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제 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튼 1호부터 5호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거대선, 위험선, 고속여객선. 자, 얘네들 사고 나면 사실 답 없어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대선 재산적인 가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선, 위험한 운반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름배라든지, 여튼 이 기름배 해상에서 사고 나면 기름 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고속여객선, 여러분들 이제 사고, 자동차 사고도 크게 날 때가 언제죠? 빠르게 달릴 때 사고 크게 나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리고 이제 여객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어느 법을 가든 법이 강화돼 있어요. 어느 법을 가든. 왜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객이 타고 있으니까. 알겠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뿐만 아니라 내려와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선박이니까 밑에 보충 박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보충 박스 보면 자 1호부터 3호까지 선박까지 1호 뭡니까? 흘수제약선. 두 번째 수면비행 선박 3호 200m가 넘는 예인선열까지 얘네들이 통항할 때는 해양경찰서장이 1호부터 5호까지 해당되는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이해해 주면 되겠고. 자 12조 어부 제한 보겠습니다. 제한. 자 제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완전 금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배제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1항을 보면 자 여기 안에 어디야?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어로 작업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로 작업을 할 때에는 두 번째 줄에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로는 할 수는 있는데 요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방해하지 마라.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한이라는 표현이야. 금지가 아닌 제한입니다. 자 들어서 자 2항입니다. 다만 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이라는 것은 자 배가 정말 자주 다니는 구역이죠. 여기 안에서 아예 고정 설치한 거야. 어망이라든지 또는 양식장이라든지 고정 설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박에 통항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13조 가겠습니다. 공사나 작업. 자 이랑 교통안전 특정 해역 내에서 전선이나 파이프라인 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두 번째 줄에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체크. 해양경찰청장. 저기 장관하고 많이 바꿔서 나옵니다. 장관하고 많이 바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해양경찰청장의 체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요 교통안전 특정 해역은 말 그대로 교통이죠. 통항량이 정말 많은 곳이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한가운데에서 한복판에서 공사한답니다. 주변 선박들이 교통에 큰 지장을 받겠죠. 이해했나?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금지야. 금지시켜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사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누구한테?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해하면 되겠다. 야, 넘어갑시다. 한번 오케이. 단서정. 세 번째 줄에 자 단서정을 보시면 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자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 표지라든지 수로 충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말이 되겠죠. 자 관계 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항로 표지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항로 표지법이란 우리 이제 바다에 항로 표지 설치와 이제 유지 보수와 관련된 법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계 법령이 항로 표지를 하려면 항로 표지법에 따라서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법에 따라서 자 국가가 한다 그러면은 국가가 국가한테 허락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했나?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허가는 하진 않는다. 알았죠? 뭐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해하면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2항 이거 봐야 되겠다. 청장이 허가를 했을 때는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 그리고 장관은 이를 고시해야 된다. 즉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시 아까 뭐라고 했죠? 국민들한테 알린다. 자 왜? 여기 통항량이 많은 곳인데요. 여기서 공사하니까 알아서 우회하세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고. 그 말이야. 자 14조 갑시다.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자 문자 그대로죠. 자 유조선이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하는
해역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자, 14조. 자, 유조선의 통항장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령 이런 곳입니다. 뭐 남해안이나 이제 서해안 가면 뭐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수역들이 많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유조선이 거길 지나다가 이렇게 이제 뭐 사고가 나서 자, 기름이 유출됐을 경우에 그 주변 뭐 양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뭐 생태계 파괴가 너무 심하니 아예 자, 그 주변에는 여기는 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유조선은 통화를 금지하는 해역을 설정해 준다고요. 가령 이런 거야. 그죠? 자, 본문 가서 자, 14조. 자, 1항에 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석유 자, 유해 액체 물질은 여러분들 이제 뭐 가령 유해액체 물질 뭐 알코올 이런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석유도 있고요. 석유 말고도 유해한 액체들이 좀 있잖아. 질산도 있을 것이고 알코올도 있을 것이고 메탄올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유해액체 물질합니다. 알죠? 유해액체 물질. 그래서 자, 이런 걸 싣고 다니는 선박의 선장은 자, 세 번째 줄에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에서 항해선 안 된다. 심화적인 내용으로 1호, 2호의 그 기준을 알 필요가 있다. 자, 원유 같은 경우는요, 즉 석유 같은 경우는 1호 네 번째 줄에 자, 1500kl. 자, 2호는 유해액체 물질은 숫자는 동일합니다. 1500톤입니다. 자, 1500톤 이상을 싣고 운항하는 경우에 자, 유선 통항 금지 해역을 지나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3항. 자, 유선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자, 1항에도 불구하고란 말은 무슨 말일까? 원칙은 통항에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서 안 되는데 자, 유선 통항 금지 해역을 항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외 사유로 한다 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쭉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유로 그랬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그랬죠. 맞죠? 불가피한 사유는 어떤 걸까? 자, 기상 악화로 위험 발생했대요. 두 번째, 인명구조한답니다. 세 번째, 응급 환자가 발생한답니다. 자, 네 번째, 여기 항구가 있네. 항구가 있네. 배에다 날개 달았고 가야 되나?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자, 항구를 입항하는 경우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다만 자, 항구를 들어가더라도 조건은 있습니다. 봐볼까? 자, 항구 있다. 자, 항구가 있고요. 자, 유선 통항 금지 지역이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배가 우리 배가 이렇게 1번과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2번과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1번이겠죠. 최단 거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죠? 최단 거리. 자, 보면 자, 세 번째 줄에 4, 5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가장 가까운 항로로 입출항해야 되겠다. 이건 상식성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옆에 14조 2 보겠습니다. 시운전 금지 해역. 자, 시운전이란 임시운전이에요. 임시운전. 알았죠? 시운전이 뭐냐면 자,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 배를 자, 주문한 사람 선주랍니다. 선주, 선박의 주인. 자, 선주에게 넘기기 전에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고 이 배가 이상 없이 정상적인 컨디션이다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배가 몇백억짜리인데 받았는데 안 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운전은 여러분 테스트 운전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테스트 운전.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시운전인 상태의 선박은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 그래서 자, 이 시운전도 자, 금지를 해놓은 해역이 있습니다. 왜? 언제든지 고장이 날 수 있으니 이 해역에서 고장 나면 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해역에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알죠? 자, 그런 내용이야. 자, 이랑 자, 누구든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 시운전 세 번째 줄에 금지 해역에서 동그라미 몇 미터? 100m야. 자, 출제할 만한 내용이 당연히 뭡니까?
숫자들 잘 봐야겠다. 자, 100m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시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자, 쭉 넘기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자, 다음 페이지 25조 보겠습니다. 자, 항행장애물. 자, 항행장애물이란 아까 제가 잠깐 뭐 예시를 들었는데요. 앞에 가던 트럭에서 뭔가 박스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로 한가운데 그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어때요? 자, 그런 것들을 장애물이 하죠. 그죠? 자, 장애물이 떨어져 있을 때, 자, 다른 선박이 충분히 위험이 될 수 있겠죠? 맞나? 자, 바다 위에 떨어진 장애물은 종이박스 정도는 장애물로 취급하지도 않아. 종이박스 그냥 물에 다 젖어서 가라앉을 거 아니야. 자, 제가 말씀드리는 장애물은요.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 알죠? 자, 그런 것들이 바다에 퐁당 떨어졌을 때 안 가라앉아요. 안에 공기 차 있으니까 부력 때문에 떠 있습니다. 알았나? 근데 이제 철덩어리죠. 자, 철덩어리가 떠 있는데 그 배에 갖다 붙이면 당연히 찌그러지고 깨지고 박살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보고줘야 된다. 자, 왜?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하니까. 알았나? 자, 낮에 떨어졌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녁에 떨어졌어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야간에 바다 나가봤나요? 많이 나가봤죠? 야간에는요, 바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고 날 위험이 높다. 본문 25조. 자, 1항에 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원래 그 주인이겠죠. 장애물 주인. 누구냐? 선장, 소유자 또는 운항자까지. 자, 이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책임자를 부르죠. 문자 그대로야. 그죠? 자,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는요. 동그라미 누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장애물의 위치와 위험성 등을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 자, 26조. 자, 표제 보겠습니다. 뭐? 표시. 자, 아까 야간 말씀드렸죠. 야간 말씀드렸나? 자, 바다 위에 자, 이런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떨어져 있거든. 컨테이너가 야간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어. 잘 안 보여. 실상. 뭐 달빛이라도 밝으면 이제 달빛이 좀 밝아져 보이겠지만 이제 달빛도 그렇게 이제 구름 드리워져 있으면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야간에 이제 얘네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불빛이라고 설치해라. 이게 바로 항행 장물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았나? 그러면 요 표시 의무. 자, 의무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자, 이 항행 장애물을 발생시킨 제거 책임자가 해야 되겠지. 맞죠? 자, 요 제거 책임자가 요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당연한 말이죠. 자, 보면 자, 해상 항행 항행 장애물 제거 책임자는 책임자죠. 책임자는 자, 요 장애물이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이제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두 번째 줄에 자, 요 장애물에 요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알리게 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다만 단서조항에 자, 침몰 자초된 선박 체크. 침몰선. 자, 배가 이렇게 침몰했어요.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선박이 여기를 지나가면 서로 뱃바닥 긁어버리겠죠. 맞나? 근데 자, 요 침몰 선은요. 해사 안전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자, 관계법령이 따로 있어요. 알겠나?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항로표지법을 말한다. 알겠죠? 그래서 항로표지법에 따라 조치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